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과음 후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의 복합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2010년 1월 29일 이전 손보 정신질환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19 가단 12524 사료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5년, 2013년경 상해사망보험 등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수년 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왔고 3일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체 검안서에 따르면 외상 등 특이할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빈 소주병 1개, 빈 약봉지 1개 등에 비추어 검안인은 중간선행 사인을 만취상태 하하 정신신경용제 복용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반면 부검감정서에는 항정신병약 후에티아핀, 레보에프라진, 항우울제 이미프라민, 데시프라민,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시사 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에틸 알코올 농도는 0.161%에 불과하여 사인은 불명이라고 기재해놨습니다. 자, 이처럼 부검감정서와 시체 검언서 내용이 대립하는 경우 어떠한 변론이 내려질까요? 재판부의 판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우발성이란 고의에 의하지 않고 예견치 않은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성이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과 상해 사망 간 인과관계를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반면에 피보험자의 고의성은 보험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유서나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로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 상해보험 사고의 요건 중 우연성에 대한 수익자의 입증 여부.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반면에 보험자에 의하여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는 우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망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복용해오던 수면제, 항우울제 등 정신신경용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수면을 취하였고 위 약물들 및 알코올의 상호 복합작용에 의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체 검안서에서는 사인을 만취 상태 후 정신신경용제 복용으로 인한 급성 중독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정신과의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들과 절대 금지될 알코올 등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 상호 복합작용이 발생해 치사 농도 이하에서도 충분히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비록 사인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치사량의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시체 검안서와 결론은 일치합니다. 세 번째, 망인은 약 3년 6개월간 불면증,
양성 정동장애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수개월 이내에는 약물 치료 등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고 특이사항을 호소한 기록도 없습니다. 네 번째, 주치로부터 과음 후 약물 복용 시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증거도 없고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즉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 시 상심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 고의로 자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술과 함께 평소에 먹던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만일 고의적으로 자살을 결심하였다면 14일분 약을 모두 복용하는 등 과다 복용을 하였으므로 추정되나 현실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오래전에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으나 자살하기 3년 전까지 그러한 시도는 하지 않았고 주치의에게도 자해나 자살 관련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망인은 자살을 계획한 유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기타 신변 정리를 한 증거도 없으며 기타 자살을 결정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 피보험자의 고의성에 대한 보험자의 입증 여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망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과음한 상태에서 고의로 다량의 약물을 먹고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증거는 없습니다. 즉, 고의로 과음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고의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 약물들은 치사량이 아닙니다. 세 번째 쟁점, 2011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면책 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위에서 언급한 망인의 정신질환 상태가 망인이 사고 당시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수익자 측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재해사망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 1. 정신질환 등으로 약물 과다 복용 관련 자살 판례 등. 우리 강의 264회, 295회, 296회, 297회, 298회, 299회, 300회, 302회, 302회, 303회, 305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2010년 1월 29일 이전 손보 면책약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관련 자살 판례 등. 우리 강의 304회, 306회, 307회, 308회, 309회, 310회, 311회, 312회, 313회, 314회, 315회, 316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